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계 개편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오세훈 본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오세홍입니다. 우선 이렇게 시합 포럼이라는 좋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김강선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 개편 방향입니다. 사실상 처음에는 이제 제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혁신 체계를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좀 제목이 좀 크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지역 혁신 체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중지를 좀 같이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맞추었고, 오늘 발표할 내용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를 우리가 좀 핵심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어떤 안을 방향 개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향이라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목차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정책,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폭을 넓히자고 이제 했는데, 사실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른 거를 제가 실무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 대학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학이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이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대학이 문을 닫으면은 지역 혁신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지역 혁신 생태계가 무너지면은 지역이 무너진다는데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GRDP 대비해서 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침체해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규모가 돼야 되는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주는 어떤 정책에만 몰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은 충남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은 혁신 지역일까, 아니면은 혁신을 따라가는 그런 지역일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혁신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냐,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 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해외의 대표적인 혁신 지역들은 이런 싱귤레리티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핵심 지역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전체에 제가 지역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산업단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사에는 한 1225개 정도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는데, 물론 산업단지에는 농공단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첨단 관련된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단지 규모만으로 보면은 한 그 기업이 그 10만 개 정도 이게 전체 그 단지에 기업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 그 고용 인력이 한 평균 20명으로 본다고 하면은 전체 그 200만 명 정도를 이제 산업단지에서 그 고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은 800만 명 정도가 이게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어떤 핵심 구성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굉장히 이제 이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있고 노후화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현재 그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노후화뿐만 아니라 새로 생기는 이런 그 산업단지가 너무 이게 부동산 처럼 어떤 개발하고 이렇게 기업에 그냥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파는 데만 집중해 있지, 이 기업이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이게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런 데 대한 거는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희도 보고서 쓸 때 그렇지만은 17개, 18개 강력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어떤 지역의 정책 또는 그 지역 산업 정책이든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든 정책을 하시는 분들마저도 이 행정구역 단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행정구역 단위에 가몰입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고요. 또는 이런 분야별 핵심 시스템이라든지 기술 핵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섹터럴 핵심 시스템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만 지금 통용이 되고 있을 뿐이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지역 단위에서 보면은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정책, 지역 혁신 생태계라는 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국가 정책상의 어떤 지식 생태계 또는 산업 생태계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역 핵심 체계를 여기에만 몰입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 핵심 지역이라는 단위에서 보면은 물론 지역이 유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하고 분명히 다르지만은 이 지식 생태계라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생태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이라든지 사업화 관련된 그런 생태계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지역 핵심 생태계를 단순하게 행정구역 단위에서만 봐서는 좀 안 된다. 왜냐하면 좀 더 이게 이 다양한 핵심 생태계들이 서로 맞물려 있고 또는 국가 핵심 체제 내에서도 또 맞물려 있는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좀 지역에만 제한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글로벌한 시각에서도 좀 우리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RI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 지식 창출하고 지식 확산 사이에 기술을 알리기 이전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앙정부 정책이 지금은 거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RIS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조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지방정부가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방정부도 이 정책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지역 혁신 생태계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좀 이제는 발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입장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 혁신은 뭐니 해도 이제 일단 R&D 연구개발에서 그 혁신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혁신 제품이라든지 혁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잘 만들어내고 창출하느냐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 기업이 여러 가지 뭉쳐 있고 어떤 성장을 할 때 산업이라는 어떤 밸류 체인을 통해서 이렇게 산업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체계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핵심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R&D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드라이브, 성장 드라이브인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어떻게 액티비티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간의 관계에서 좀 내용을 좀 봤고요. 특히 지역 혁신, 비수도권에서 지역 혁신 생태계에서 대체적으로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이 앞에 제가 전제로 깔았지만은 대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현실에서 봤을 때, 이 대학이 무너졌을 때 지금 지역 혁신 생태계 내에서도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 R&D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 지역 혁신 생태계 발전 한계라고 했는데, 특히 이 벤처 기업들의 내용을 이제 보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벤처 기업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미래 지식 산업, 그다음 첨단 산업이 에서 이런 지역의 그런 첨단 산업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착근할 수 있느냐, 착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벤처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싹을 틔워줘야 하는 그런 거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벤처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허 성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특허 성과가 이제 산학연이 협력해서 발생한 특허 등록 건수하고, 그 다음에 혁신 역량 평가라고 알코스티라고 저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하고 있는 국가 통계 역량 평가 통계인데요. 이 순위하고를 비교 매칭을 해보니까 이게 서로 협력하지 않은 그런 지역일수록 알코스티 순위가 떨어진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이 울산이라든지 몇 군데는 작지만 협력이 잘 일어나가지고 강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울산도 그렇게 이게 순위가 높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알코스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위가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
지역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협력하는 그런 협력 기제가 아직 메커니즘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연구개발 투자의 이제 불균형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 연구개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데 총량 단위에는 아직도 적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별로 이게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보면은 특히 대전을 제외한 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5분의 1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게 원인이 뭔지는 연구 인력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연구 인력이 있고, 지역에 있는 중앙연구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은 지역 연구 투자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통계는 지역에서 대학이 굉장히 협력의 어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것들을 좀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자체의 혁신 의지가 강할수록 지자체 전체 총 예산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이제 살펴본 건데, 여전히 이것도 이제 단체장의 과학기술 또는 R&D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투자를 많이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은 좀 상대적으로 거기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사는 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체장이 어느 정도 이게 지역 R&D 또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또는 미래 잠재력이 발휘되느냐 못 되느냐로 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수도권으로 인력 유출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인력 유출에서 우리가 이제 브레인 게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브레인 드레인 차원에서 보면은, 유출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간 인력을 해외 유학생들이 메우는 행태로 지금까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계속 유출이 되고 지역의 인재가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노동 인력 비슷하게 이렇게 유입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 혁신 생태계라는 게 작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인력 유출을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대학 인력이라든지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발의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지방정부도 이 인력 유출과 관련되거나 또는 맞춤형 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내 연구중심대학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도상으로 연구중심대학이라든지 과학특성화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을 지도상에 표시를 해보니까 상위대학이라든지 투자 상위 또 기업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과학기술 핵심 역량도 지방이 수도권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뭐 이조하라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 내에서 지방 거점 대학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 정부와 지방 거점 대학이 어떤 그 상생의 어떤 그 발전 방안 또는 어떤 그 혁신 방안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옛날에 제가 있었던 기억에는 어떤 그 각 특성화 대학을 유치를 하려고 그 어떤 강력 자체 단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근 대학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거점 대학 내에서도 AI라든지 첨단 학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거기에 관련된 뭐 어떤 사라지는 그 과 이런 데에서도 반대도 하고 교육부 정책은 이제 정원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하고 지방 거점 대학들이 뭔가 이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그 앞에서 이제 뭐 R&D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RIS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은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이 연구 펀딩 피드백 루프도 있고요. 지식 전달 피드백 루프라든지 창업 피드백 루프도 있고 인력 출입에 관련된 피드백 루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스마트 전문화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역마다 또 이게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이 피드백 루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에서는 대학을 제일 가운데 제가 뒀지만 왜냐하면 대학 지역 핵심 생태계 내에서도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만약에 대학이 사라지고 없다고 하면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노드가 다 이게 무너진다고 본다고 하면 굉장히 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지역 혁신 체계 내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이 피드백 루프가 지역별로 비수도권 내에서도 잘 하고 있는 지역하고 못하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역별로 지역 RIS 정책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는 뭐가 취약한지 어떤 그 피드백 루프가 고리가 이렇게 취약한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 타 지역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대비 타당성 평가를 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이 유입이 되거나 뭐 기간을 유치가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지역도 똑같이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역 혁신 생태계 자체를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비수도권 내에서는 이런 그 피드백 고리들이 핵심 지역의 핵심 생태계가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강하고 어디를 살려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이게 분석을 해야지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그 설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저도 역할을 했지만은 이 프로젝트 지역 차원에서는 좀 이제는 그 너무 피해 의식보다도 우리가 좀 매생적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역 자체 내에서로 지역 스스로 뭔가 이게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요한 게 좀 꿈을 크게 좀 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 사례도 좀 살펴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수도권에서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혁신 기반 경제 개발로 이제 크게 한 전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그 핵심 클러스터가 굉장히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 밑에 보면은 그 정부 그 각종 데이터들을 다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산업별로 이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숙련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대학이라든지 연구소가 혁신 클러스터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시간주는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제가 주목한 거는 이 미시간 EDC라고 해서 경제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각 지역에도 뭐 그 경제개발과 관련된 지역 무슨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공사 스타일의 그런 공기업이 있긴 한데, 철저하게 그거는 이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기업의 뭐 그걸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서는 그 지역의 미시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그 혁신에 대해서 특히 기술과 관련해서 배터리가 그 미시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배터리를 통해서 미시간이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식 어떤 전략도 수립하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이게 그 오른쪽에 표에서 보면은 단계별로 한 5개씩 해서 총 지금 15개 정도 2012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일종의 플래그십 형태로 선단 모형 차원에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먼저 하나씩 5개씩 단계별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굉장히 그 최첨단 그 클러스터를 그렇게 그 첨단 기술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앞에 표에서 보았지만 올이라고 했는데, 올의 클러스터 조직에 그걸 관리하는 GmbH라고 있습니다. 그 GmbH가 이런 그 연구개발에 관련된 일종의 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 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된 본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가 지역의 그 과학하고 경제를 풀링하는 데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틀이.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과연 이렇게 그 과학하고 연구개발하고 경제하고 이게 풀링하는 어떤, 또는 이거를 매니저는 지금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나 부산 산업과학 혁신원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니저하고 할 거냐. 매니저라는 게 그냥 관리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어떤 타겟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그러니까 미수도권에서는 그런 거를 지역 핵심 체계 차원에서 할 역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스페인의 메트로폴리시티라고 빌바오 시가 있는데, 이 빌바오가 주변 지역까지 했을 때 한 100만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이 빌바오 시 내의 핵심 지역에는 30만 명이 있는데, 그게 비행장도 있고 거의 국제적인 그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구겐하임 미술관이 유치를 해가지고 그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메트로폴리시티에 대한 구성 또는 위치입니다. 이게 전문 관리기관, 금방 말씀드린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부산 비스텍과 같은 역할을 사실상 도시재생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인력은 거의 이 메트로폴리시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인력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 몇백 명, 600명 정도가 그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도시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이 재생을 진짜 옛날과 다른 도시 재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관련된 주정부, 지방정부, 도, 회, 이런 데서 다 땅도 내놓고 협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외에서는 저렇게 어느 정도 이게 매니저하는 어떤 전문 관리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에 보면은 지역 R&D 핵심 체제 구조가 너무 수직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오른쪽 제 밑에 보면 지역별 진흥원의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이 중앙정부하고 사실상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래서 좀 이런 수직적 관리 구조를 한번 뒤집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중앙정부 주도의 그 지역 핵심을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점처럼 지역 내의 성과 창출 및 체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 정책이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칸막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관리조정이라든지 성과활용 체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성과를, 혁신을 어떻게 하면 창발하고 또는 그걸 확산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 국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쪽에만 이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전 비수도권 지역이 다 그쪽으로 이제 타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로 이제 흘러가는 게 이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 핵심 정책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비스텝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오른쪽 제 그림상에 옆에 보면 지역 핵심 주체 및 잠재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핵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 밑에 보면은 기능 강화한 게 이제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충북에는 산업과학혁신원이라고 최근에 이름을 작년인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설립된 게 이제 대전과학산업진흥원하고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 주도의 장소 기반의 핵심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스텝이 출범한 이후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R&D 상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겼고 성과가 있었던 걸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키스텝에서 하고 있는 알포스티에서도 순위가 상당히 부산이 쳐져 있다가 상당히 5년 사이에 엄청 많이 순위가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그냥 만들기만 만들면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벡터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지. 그냥 설립만 하고, 그래서 이게 MOU 체계라고 뭐 이게 뭐 쇼만 해가지고는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벡터 리더십, 이 어떤 방향성을 최소한 우리 지역은 어느 쪽으로 좀 선택과 집중도 좀 하고 좀 그걸 확산을 통해 가지고 지역 전체가 이게 좀 균등하게 포용적 성장도 좀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어떤 리더십 전략이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은 이제 좀 진흥원 설립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벡터 리더십 방향성을 잘 정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립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진흥원 설립을 우리가 꿈을 꾸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집행기관 또는 기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역 주도의 그 정책 방향 고민인데 이게 우리 스스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경우에 우리 스스로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떤 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면은 그 R&D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이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소위 말하는 지역 핵심 생태계가 자라나야 지방이 성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고민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고 이 가버넌스를 정립을 한다는 이야기는 지역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는 그런 핵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 도의회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어떤 그 단체장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제가 지역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지역에는 자기네들은 기획을 할 역량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그 한계를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역이 그 앞으로는 나갈 길 미래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도시 또는 지방 정부로서의 그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지역 핵심 생태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겠습니다. 이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그 기획 또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 관리하는 그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후쿠오카의 그 공무원들도 파격적인 어떤 벤처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최소한 저도 중앙정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면은 최소한 지방정부에 내에서는 특히 지방 공무원들한테 이 진흥원이 최소한 식견을 좀 제공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는 제공을 해야지 그냥 설립을 하고 지방 공무원이 똑같이 중앙정부와 같이 지시하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이게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아이디어도 좀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박사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식견을 지방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좀 전파를 해야 되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출발점은 아까 지역 핵심 체계 관련해서 취약점 이런 거를 잘 따져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이런 그 창출하는 커패시티, 흡수 역량에 관련된 커패시티, 그 다음에 협력에 관련된 커패시티, 리더십에
관련된 커패시티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협력하고 리더십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체적으로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나머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쪽에 우리 지역이 좀 집중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보면은 기업가적인 어떤 발견 과정이라고 스마트 전문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타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이 초이스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진짜 우리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이 또는 진흥원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회사 오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런 노력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비수도권 지자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좀 손발을 맞춰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균형성장 펀드라든지 수도권에서 일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수도권의 균형성장 펀드로서 이게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R&D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계획계약 제도는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이게 밖으로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게 좀 이제는 계획계약 제도가 구체적으로 내년 6월경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런 계획계약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지방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앞으로는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분권도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재정에 관련되면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요것만 해도 엄청 논의할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혁신 생태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앞으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계획들을 하나씩 만들어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수도권을 넘어가는 핵심 지구 또 스마트 농촌 지구를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니시에이터 할 거냐 진흥원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하는데 타 지역에서 따라하는 거 말고 수도권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 말고 좀 악마는 디테일 있는다 그런 것도 있지만 말도 있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하고 좀 타 지역하고 차별이 안 보이는 형태보다는 우리 지역 장소에 가장 특성화된 어떤 그게 뭘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똑같은 AI 분야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강한 AI 중에서도 강한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좀 맞춘 어떤 디테일한 전략을 써야지. 그렇지 않고 중앙정부에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절대 타 지역하고 컴피티션을 해야 되고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좀 실패 우려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누가 이니시에이터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해서 지역 혁신 생태계의 개편이 어떤 방향성을 좀 잘 잡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훈 본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종합토론
순서입니다. 종합 토론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이신 김광선 충남과학기술원장님 종합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장 김광선입니다. 오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 평가분석본부장으로 계신 오세홍 박사님께서 지역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내용, 아주 귀한 내용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그 주제 발표는 지난번에 제1차, 제1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즉 씨앗 포럼입니다. 씨앗 포럼 제2의 씨앗 포럼의 주제 발표자로서 우리 오세훈 박사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그 제2차 씨앗 포럼의 주제는 우리 그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개편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그 방향을 논의하고 또 혹시라도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또 뭔지 등등 뭐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해서 이 두 번째 포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 또한 그 진흥원 원장으로서 제가 또 배울 점이 많고 또 앞으로 많이 좀 배워서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씨앗스트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을 모셨는데요.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공희 충청남도의회 의원께서는 천안시 이제 의원이십니다만은 도의원이십니다만은 도의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셔서 이 도 전체의 경제, 특히 기획경제에 대한 그런 또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나오셨고요. 김호 박사님은 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정책연구본부장으로 계시면서 비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들 그 충남과학기술원 씨앗스트보다 약 한 5년 정도 일찍 설립이 돼서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그 뭐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직접 겪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오늘 올라오셨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최병철 융화혁신본부장님은 원래 그 에투리에서 이제 그 연구소, 즉 연구소에서 계시다가 지금 디스텝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융합혁신본부장으로 이제 설립 때부터 이렇게 관여하시고 계시고 계셔서 또 앞으로의 또 연구소에서 직접 경험도 하시고 그런 그 좋은 경험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 씨앗스트의 박태현 연구본부장님은 충남 TP에서 다양한 또 산업과 과학기술과의 연계 부분, 또 기업과의 연계 부분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또 경험이 있으시고 저희 씨앗스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태현 본부장님을 이렇게 모셔서 이 네 분의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오세훈 박사님 추가 말씀 있으시면 또 추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포럼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또 우리 시청자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댓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답변을 우리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오세훈 우리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잠깐 한번 이렇게 요약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이 토론의 그 활성화를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토픽으로 이게 지역 소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저출산, 또 뭐 고령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인구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대학이 지금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엄청난 지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의 그 과학기술이 그 지역 경제 또 지역 혁신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 생태계가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토픽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서 과연 우리 지역은 이런 혁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 혁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죠, 초점은.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몇 가지를 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에 너무 몰입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혁신 생태계와 연계도 시키고 특히 글로벌 시장과 연계시켜서 이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고민해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키스텝 국가과학기술혁신평가원에서 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비수도권일수록 연계 협력이 좀 낮다. 이런 데이터를 또 제시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역의 그 연계 협력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하나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아까 그 대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연구 중심 대학이 또는 뭐 지역 거점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상당히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인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각각의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혁신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부족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보완하는 혁신 생태계 이런 것들을 더 도출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해외 사례도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 해외인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까지도 이렇게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과거의 그 기술 기반 개발 계획 또는 뭐 개발 정책이라고 하면 현재 또는 미래는 혁신 기반 경제 개발, 그러니까 혁신 기반 클러스터 기반. 우리 사실은 충남과학기술원도 지금 그 혁신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조정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세계적인 흐름도 클러스터 기반의 경제개발 체제로 가고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 체제로 가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 또는 주도하는 그런 클러스터 관리기관, 클러스터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조직 또는 생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시아스트나 뭐 비스텝이나 디스텝이나 이런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는 봤을 때는 전국에 있는 지역 혁신 그 지자체 기관들도 그러한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좀 설립하고 좀 구성해주면 좋겠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제안을 그렇게 좋은 아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방의 그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균형 성장 뭐 펀드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 재정 분권과 연결된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체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저도 오늘 뭐 들었습니다만은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 씨앗스테에서 또 그 지방 분권과 과학기술 혁신 체제에 대해서 또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간단히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순서적으로 오늘 뭐 오신 분들께서 좀 코멘트나 또는 좋은 의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제 생각에 아까 소개는 우리 충남의 이공위원님 먼저 소개해드렸지만 그보다도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김호 본부장님 비스텝에 그리고 최병철 본부장님 그 다음에 박태훈 본부장님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봉희 위원장님 얘기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오세훈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김호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 본부장 맡고 있는 김호입니다. 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특이사항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저희 비스텝이 2015년에 설립되어가지고 먼저 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아마 많이 들어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이제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우리 이제 오세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은 포괄적으로 모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좀 폐쇄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와서 이제 부울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메가시티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협력이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런 쪽에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 대학이나 지역의 기관들이 저희 국가 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협력을 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혁신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의 어떤 혁신 생태계 구축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 외부와의 연계 그리고 외부와 협력하는 부분들이 지금 특히나 수도권이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 협력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과학기술이나 산업 또는 혁신이라고 할 때 거기에 핵심은 이제 우리가 R&D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지자체에서 이제 어떤 정책 수단이 결국은 R&D를 이제 활성화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나 일자리 경제와 연계시키는 부분이 핵심일 텐데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이런 R&D를 어떤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 정부 자체만으로 이런 R&D 활성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까 이제 구조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부처 또는 중앙정부 중심의 R&D 정책이 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R&D를 이제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대전은 약간 좀 제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다른 지역은 아마 공통적으로 아마 가지게 될 그런 어떤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지역의 여건에 맞게 어떻게 이제 이 R&D에 대한 어떤 정책 수단을 잘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숙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부분 어느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비스텝의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정리한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비스텝이 2015년 설립되어져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크게 이제 비스텝 1기, 2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민선 6기에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어떤 R&D 컨트롤 타워로서 과학기술 정책 수립이라든지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확립 그리고 지역의 과학기술 중심의 도시 발전 체계 구축이라는 그런 목표로 이제 비스텝 1기 그러니까 2015년 설립되어져서 2018년까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스텝 2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스텝 2기로 해서 그 전에는 이제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었다가 이제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2기로 바뀌었고요. 결국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1기 시절에서 여기 아까 저희 사례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성과들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일단 그런 우리 비스텝 1기가 그런 짧은 시간에 이런 어떤 R&D 핵심 부분에서 성과를 금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는 어떤 이런 지역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어떤 인식에 대한 그런 부족들도 있고 중앙 정부 중심의 어떤 R&D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역 주도 R&D 추진에 사실 한계도 있고 그런 성과를 금방 창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 사회 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실질적인 성과 창출 그리고 어떤 시민 체감도 제고 그다음에 어떤 공공기관 혁신 이런 차원에서 결국 그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책임성 강화 그리고 공공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제 비스텝 2기로 개편이 되어졌고요. 결국 이런 성과 창출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는 과학기술보다는 어떤 산업이나 현장 중심으로 좀 바뀌기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 부분까지 포괄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범위가 확장되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2기가 개편이 되어진 거고요. 2기의 개편 방향은 이랬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스마트 이제 특성화에 대해서 스마트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포괄적인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스마트 전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부산 지역 내에서 지금 필요한 그런 어떤 지역 산업의 어떤 재구조 그리고 산업 구조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과학기술을 산업까지 연계해서 그런 성과 창출을
쪽에 달성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이제 그 기관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이제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실은 아쉬운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R&D 컨트롤 타워로서의 지역 내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성과를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소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채 완성되기도 이전에 2기로 이제 넘어가서 산업군을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산업군을 확장되다 보면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관들과의 어떤 업무 중복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 사회 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빨리 이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초기 우리 이제 기관들 출범하신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빠른 방향 설정과 지역 사회의 어떤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창출을 해서 지역의 어떤 기관으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빨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뭐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어쩌면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이제 저희 뭐 비스텝 이전에 뭐 경기도에도 이제 비스텝이 있었고 지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뭐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충남, 대전 이렇게 많이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또 독립법이나 한 지역들도 있고 해서 이런 지역들이 힘을 합친다면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지역 주도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저희 기산 입장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나 일치된 합의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 과학기술 기본법 내에서도 이제 지방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든지 지방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을 과기정통부에서 수립해서 지자체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관점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진정한 지역 주도가 되려면 이제 저는 과기정통부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역량들을 키워나가서 지역에 부합하는 그런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수립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저희 공통된 기관들의 어떤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관들이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제 과기정통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를 좀 이끌어내고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그런 과기정책의 방향을 지역과 협력하는 지역 주도라기보다는 좀 지역 협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우리 3개 기관에 저희 부산도 있고 충남, 뭐 대전이 있는데 각 지역의 어떤 특성이 저는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공통된 뭐 어떤 단일한 어떤 그런 방향성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 자체의 혁신 모델을 저는 발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발굴을 할 때 지역에서 진정한 그런 어떤 성공 사례를 발굴할 수 있고
그 이제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그런 그 성과들을 저는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지난 6년 동안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계속해서 그냥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좀 요약보다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토론의 얘기를 듣고 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철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최병철입니다. 저는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 이제 파견을 가서 설립 초기부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전 쪽에 있던 기술은 많은데 산업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다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있었는데 연결이 너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출연연과 어떤 지역 혁신기관과의 협력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파견을 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세훈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지역주도 혁신과 관련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코멘트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세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혁신주도 방식과 다른가? 어떤 방식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이게 중앙정부 그 접근 방식하고 다른 게 없다면 굳이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활동이 중앙부 주도 혁신 활동보다 근본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의 현장성과 그 다음에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혁신 활동에 있어서 이 현장성과 그 어떤 참여성의 역할이나 영향력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과학자 중심, 전문가 중심, R&D가 중심이 된 혁신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발명 과정이라는 급진적인 혁신도 있는 반면에 이 발명 과정이 사회에 스며들고 적응하게 되는 점진적 혁신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점진적 혁신 과정은 사실은 지방에서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것은 현장 문제 해결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쓸모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다. 중앙이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많은 지식이 있지만 사실 직접 해봐야 아는 지식들이 있죠. 수영도 그렇고 뭐 자전거 타기도 그렇고 아무리 말로 설명해봤자 몸소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송나라하고 원나라 군대가 싸울 때 송나라는 거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원나라는 작은데 항상 원나라가 이깁니다. 그 이유를 보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 당나라 때부터 이제 뭐랄까 이제 군사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켜서 왕조가 무너지니까 이 뭐랄까 무관들을 좀 무시하고 문관들을 많이 앉힙니다. 군사의 우두머리도 문관들을 많이 앉힙니다. 그런데 송나라 무경총유라는 이런 그 군사서 같은 걸 보면 군사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전쟁만 하면 패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가진 군사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애플에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ICT 정책이나 과학기술 혁신 쪽에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지방에 오고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수많은 그 노력들이 있고 수많은 혁신 자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나 시민들의 조직과 같은 분산적이고 다양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지식 생산 활동을 연계하고 종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아까 오세영 박사님 말씀하신 거버넌스 측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경험 기반 학습에 더해서 과학 기반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전문가나 과학자,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현장 근로자, 시민들이 상호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해내는 것이
지역주도 혁신의 어떤 성공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것들을 지역주도 혁신 정책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차원에서 지역주도 혁신을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하고 이 지역주도 혁신이라는 것들을 같이 보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역주도 혁신이라면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서울이나 수도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지역주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이론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논의해온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목표뿐만 아니고 실제로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이제는 그 지역 주도 혁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혁신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영 박사님 아까 잠깐 그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스마트 집중화 전문화라고 하죠.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스마트 전문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역량에 집중하라는 부분하고 또 그런 역량을 어떻게 잘 전환해 나갈 수 있는가까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선택과 집중 차원에만 초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지역 혁신 정책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을 실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도 비판이 있었지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냥 우리 경쟁력 역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피스텝에서 올 초에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분석을 해놨던데 전체 지역 R&D 과제 재원의 94%가 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5%가 지방비 외칭이고 1%가 지방비 자체 재원 투자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89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지자체 스스로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그동안 저희 지역들이 어떤 불균형이라는 그 단어를 내세우면서 지역은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와야 해 라고 접근한 것은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나마 이 890억도 들춰보면 실제로 순수 R&D는 거의 없고 다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같은 건 없고 당장의 현실에 맞추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스스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전문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지속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그 산업 전환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 역량을 분석한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 전략하고는 좀 다릅니다. 클러스터 전략은 한 지역에다가 산업들을 그냥 몰아넣는 것에 불과하지만 산업 전환 전략이라는 것들은 그 밑에 실제 안에 있는 생태계라든가 작동 구조, 밸류 체인들을 다 보면서 그 지역의 산업들이 어떻게 바뀌어가야 될까라는 더 고도의 전략을 수립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도 혁신을 위한 지역 혁신 정책도 앞으로는 더 고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민첩성과는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지역 주도 혁신이라는 걸 얘기할 때 지역에는 지역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우리가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수도권에 맞는 전략들을 좀 뭐랄까 맞지 않는 지역에다 계속 입혀주는 전략들을 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하라고. 예를 들면 K-유니콘 전략 같은 경우 특정 부처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실제로 유니콘이라는 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근데 지역까지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동일한 전략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맞는가 저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루카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실제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현재 경제 수준을 보면 약 한 200년 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200년 전에는 세계 경제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비교를 할 때 제일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 차이가 한 두세 배밖에 안 났다고 합니다. 한 전체적으로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 연간 소득이 그 정도 있는데 현재를 보면 굉장히 잘 사는 룩셈부르크나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뭐 10만 불이 넘고요. 못 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사실 1000불도 안 되는 국가들이 많죠. 비유하자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은 아프리카에서 그 저소득 국가에 생산하는 그 소득을 한 2, 3일 만에 다 생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1년 생산할 소득을. 이런 경제적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경제학자들의 어떤 제도나 이런 시스템을 찾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뭐랄까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떤 지역 차원으로인 그런 어떤 뭐랄까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역주도 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주도의 혁신 매우 중요하다. 현장의 현장성, 지역의 관계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기관, 그런 조직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혁신의 주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까지 들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박대현 본부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순환과학기술청의 박태현입니다. 오세훈 본부장님의 기자발표를 강력 있게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은 저희 충남과학기술청의 시어스트에서 유명 인사이신데 시어스트의 설립 능력 보고 작성에 연구진을 기여해 주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를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 기관의 역할 중심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발표자로 24번째 슬라이드에 중앙주도의 지역혁신 한계로서 중앙주도 지역혁신 가해 투자 확대로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성과 창출 체계는 미흡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역 R&D 확대에 따라 지역혁신 기관의 수와 집행 업무의 증가 그리고 지역 내 R&D 확대 요구에 의한 대형사업 기획 요구의 확산 등 지역 과학기술이 현황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으로는 복잡한 정책 전달 체계로 인해 지역 내 성과 창출 및 체감도가 저하되고 성과 창출 중심이 아닌 국비 확보 경쟁의 장으로 변질된 문제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 과학기술 혁신적인 일원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현장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할 바탕에서 지역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역할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인식하다시피 지역 경쟁력 중심은 과거에는 토목, 건축, 인프라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 인적자원, R&D, 과학기술 등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첫째,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둘째, 지역혁신 주체 역량 확대와 셋째, 지역혁신 성장 체계의 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설정해서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CRC에서는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으로서 가장 늦게 지난 2월 25일 개원하였지만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3대 전략에 맞추어 첫째,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둘째, R&D 혁신 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셋째, 과학기술 혁신 주체가 협력기관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과 궤를 맞추어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춘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역할을 추진하긴 하더라도 저희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 정부 R&D 투자 방식의 개편입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R&D 지원을
지역 수요에 맞춰 블록 펀딩 방식으로 지역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역 R&D 지원을 분할하여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수요에 맞춘 R&D 투자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춘 공급 위주의 R&D 투자입니다. 따라서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지역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저희 지역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등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혁신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쟁 방식을 혁신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연계층 방식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국비 확보 목적의 지자체 그리고 혁신 기관 간 가열 경쟁 위반, 지역 기관의 중앙부처의 중속성 심화 등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설정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혁신 주체 역량 극과 등의 정부 정책을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진흥원도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의 설립근거 법률이 제정이 필요하다 의견입니다. 지역주도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희 전담기관은 대부분 광역시도의 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안정성이 부족해서 광역시도의 여러 상황에 따라 지역 숫자 추정기관과 통합 및 분할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은 해당 지역 숫자 추정기관과 흡수 통합되면서 본연의 과학기술진흥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부 소관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중기부 소관을 위반된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는 1999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시도로 5개 테크노파크, 즉 충남, 경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가 설립됐는데 지금 전국의 대부분 광역시도에서 설립되어 있으며 법률에 근거해 설립이 되다 보니 정치적인 루트의 영향이 없이 대부분의 시도에서 테크노파크라는 이름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은 연구개발 강소특구, 연구개발 지원단 등 지역의 사업단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적인 법원화 체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부산, 대전, 충남 등 지방정부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한 이 즈음에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저희 지역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진다면 지역주도, 혁신주체, 지역성장이라는 과학기술진흥 3대 전략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이며 또한 지역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과학기술의 조정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서의 법적인 체계 속에서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혁신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산이. 근데 예산 또한 매년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중앙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그 기관에 대한 인적 구성이라든가 과제에 대한 장기적인 과제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잘 우리 지적해서 박대현 본부장께서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02 충남도의회 의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도의 이공일입니다. 오세영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 관련해서 마스터 히레라고요. 이번에 관료도 했었고 연구소 소장도 하고 계신 분이 좀 읽어봤는데
저희하고도 맞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내용 중에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에도 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는 우리 관료들이 공직자가 됐든 출자 출연 기관의 임원 구성원들이 됐든 간에 좀 비교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세 분 또 토론자로 나오시는 것처럼 그 일에 맞는 분을 채용을 해서 그 일을 해라고 이제 역할을 주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이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 관력으로 이렇게 변질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보이는 게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실력이라든가 내신을 쌓는 그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분들이 어느샌가 이제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재정관리, 서류관리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저 오세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그 혁신 지역이라든가 거점대 역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9개 거점대학교가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쭉 하면서 봤던 아쉬운 점들이, 그 거점대학교 역할을 하셨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료들이나 수련기관의 담당자들이 실제적인 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야지 향후에 이제 우리 충남도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제 오세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사례를 보면은 거기에 저도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매니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산학협력단이라고 대학교 충남도 29개 있고, 여기 천안이 특히나 천안하산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12개 학교가 있다는데, 산하협력단을 보면은 보직 체계로 이렇게 순환이 돼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응? 그분들은 이제 말로는 뭐 내부적인 뭐 역할 관계도 있고 역량 관계 있고 있다지만, 그 보직 체계가 아닌 그 개방형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매니저 개념으로서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발표하고 제시해 주셨던 BI가 됐든 IP가 됐든 뭐 VC가 됐든 이런 전반적인 거를 매니저 해줬을 때 충남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련기관을 통해서 제한된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이 제대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매니저도 좀 양성하는 걸 좀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연기관은 지금 이제 기본적인 학술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적인 정책에 대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거든요. 그래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우리가 데이터 정책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충남도는 이제 스마트한 정책 제안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행정 데이터라든지 이런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표준화시키고 디지털화시켜서 좀 적층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R&D를 공모를 하더라도 지역에 맞도록, 그래서 이제 말씀 나와주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인구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생태 지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타겟화된 공모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좀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과학기술 진흥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학술 연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가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오세훈 박사님 말씀하셨던 지방 소멸이니 지방도시 살생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결과가 일자리 귀결되는 게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를 만드냐. 이제 그 20세에서 39세까지 여성들이 출생의 95%를 차지한다고 그래서 그 가임기 여성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를 가지고 지방도시 소멸 지수를 만들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면은 코로나 시기에 3, 4월 달에 수도권으로 이전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청년들이 28,000명인데 평상시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집중이 다시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나마 코로나하고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고 수도권이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텐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를 반면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은 이런 실질적인 근거가 있고 데이터에서 지원이 되고 매니저가 있고 이런 역할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우리 쪽으로 서서히 이제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런 기류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세 가지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실제적인 매니저 역할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정책 제안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거에 근거한 일자리를 제시하는 이렇게 돼야지만 실체적인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공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의 이제 연구 보고서는 순수한 학술적인 그런 보고서보다는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되어 정책에 반영돼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런 역할을 위해서는 또 방향까지도 나중에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오로지 관료 중심적인 그런 딱딱한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그런 조직보다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그런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보신 분 중에 댓글은 아직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세훈 본부장님 한 번 더 훨씬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공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100% 심하게 표현하면 1000% 공감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래 비스텝 설립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초대 원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전환되는 그게 좀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제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진흥원의 포지셔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아까 재원 문제도 이야기 있었고 블록 펀딩도 이야기 있었고 한데 일단 법제화하기 이전에 지자체 내에서 이 도의회 통해서라도 일종의 기금 형태의 재원을 자꾸 확보를 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해야지 그거 없이 계속 이렇게 우선 법제화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왜 협력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뭐 김호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RIS 내에서 이게 협력을 저도 뭐 이론적인 그것만 자꾸 생각을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계속 왜 협력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니 이 협력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같이 협력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게 지식이 혼자 했을 때는 혼자 쌓이고 이렇게 전파가 안 되는데 난리지가 쌓인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노드상에서 자꾸 그 지역 내에서 쌓이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협력 RIS 내에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절감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 대학이 중심이 되든 지자체는 대학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핵심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여야 뭐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나와야 뭐 움직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대학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아까 발표 때는 빠뜨렸는데 지자체 각 지자체별로 특히 비수도권 기준으로 하면은 총 예산의 과학기술 예산 또는 R&D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이 1.5%가 우리가 GDP 대비해가지고 국가 R&D 투자는 한 4.89%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무 적게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성을 보니까 정부 지금 현재 민간이 한 75% 투자를 하고 정부가 한 25%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은 뭐 1.5%가 평균적으로 하는 뭐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이야기고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80년대부터 한 뭐 2000년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민간 투자하고 정부 투자하고 이게 크로스 되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자체 단위에서 보면은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마중물을 만들어야지 중앙정부는 어쨌든 수월성 위주로 컴피티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투자를 좀 특히 단체장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뭐 아까 890억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890억도 사실상 대부분이 매칭 펀드로 다 나가는 것 때문에 제가 비스텝도 그렇고 디스텝도 그렇고 뭐 충남 시아스트도 그렇고 제가 만들 때마다 이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항상 매칭 펀드를 그냥 매칭 펀드만 하지 말고 그걸 투자한 과제별로 진짜 불급하게 해야 되느냐 효과가 있냐 하는 거를 평가를 해서 하다 보면은 한 절반 정도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세이브하고 신규로 아까 이야기한 투자하고 하면은 마중물이 적어도 500억 이상은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500억 정도면은 지자체 내에서 아까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대학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대학 교수님들한테 그냥 n분의 1씩 또 나눠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좀 전략적인 아까 최병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전문화가 선택과 집중만 있는 게 아니고 선택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이 어떤 분야를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전문화의 성공 사례로 이제 전환한 게 대표적인 소개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주의 강산업이 OECD에서 스마트 전문화 대표 사례로 소개까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물론 지금 18개 강력자치단체만 독자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데 자치단체 간의 협업 또는 뭐 이렇게 새로운 가버넌스를 만들면은 충분히 가능한 성공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도 돈이 있어야 뭐 이렇게 새롭게 그 스마트 전문화 서로 협력하자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원 마련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법적 근거도 좋은데 이봉희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일단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뢰를 못 얻으면은 사실 이게 출자 출연기관 설립할 때 도의회 다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이 놓을 수 있고 이게 좀 불리한 게 비슷해도 그랬지만은 단체장이 선거에서 바뀌어버리면은 조립 자체가 금방 또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면 좋지 않겠냐 네, 지금 시작한 지 저희가 1시간 한 50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됐던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또 기타 다른 또 지자체의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주 귀중하게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역에서 신뢰를 쌓고 또 포지셔닝 과학기술 정책 또 지방의 행정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분야 또는 뭐 산업 분야 또 지역 혁신의 분야의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예산 또한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희 시아스트가 설립된 지 지금 2월 25일 날 개원식을 한 걸로 보면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 자문위원들 모시고 지금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아 포럼 두 번째 포럼입니다만은 앞으로 이 시아 포럼을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 참여하여 주셔서 이 포럼이 우리 지역 혁신에 아주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포럼으로 좀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견을 듣고 주옥 같은 고견을 가지고 다시 우리 관계되신 분들과 지금 협력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도 방문도 제가 했고요. 또 대전에서도 우리 원장님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저도 부산도 갔다 왔고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튼튼하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지역은 지역 자체 내에서 자기네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혁신 역량을 발굴을 해서 전략과 연결시켜서 결국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오세홍 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님, 그리고 이봉희 충청남도 의회 의원님, 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본부장님, 최병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본부장님, 박태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참여해 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좌장 역할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